안녕하세요, 매소남입니다. 이번 주제는 금매 나와도 못 보여주는 서울 빌라, 그거 진짜 금매 맞아?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아니라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서울 금매 빌라가 안 팔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잠깐만 보죠. 내려도 매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자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서울에 있는 이제 빌라촌에 있는 공인중개사님 말씀이신데, 빌라를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매수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오늘은 이 영상 댓글들이 너무 뜨거워서 이 댓글들을 같이 한번 보고 그 현상을 좀 분석해 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떤 의견이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매매가를 내려도 매수자가 없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 전세 기피 현상으로 전세, 매매 모두 위축되었다, 개발 계획이 없는 빌라 밀집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자, 요런 내용이에요. 빌라 매매 비율이 15%를 밑돌고 있다고 해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16%대, 2021년도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지금 15%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요. 조금 착시가 있죠. 지금 16%랑 14%랑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압도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장난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요거 중요한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인허가 비율, 일단 지금 여러분 인허가 비율이 3%로 떨어져서 앞으로는 신축 빌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축 빌라랑 신축 빌라는 완전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정말 컨디션과 교통이 좋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임대차 2법으로 보호받던 4년 전세 만기가 7월 말에 끝났죠. 지금 8월 17일인데 뭐 현재 뉴스에서는 전세 만기로 해서 뭐 빌라 시장 역전세가 막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뉴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제가 댓글들을 좀 추려왔거든요. 요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댓글이 2억 하던 걸 4억으로 올려놓고 금매 3억 8,500만원, 이 지랄을 하니 사람들이 빡이 치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서울 빌라가 2억 한다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뻥튀기 해놓고 할인 한척 한다 이 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격들이 있잖아요. 물가 안정 품목이라고, 우리 뭐 배추, 무, 사과, 배, 담배, 대추 이런 것처럼 진짜 가격이 잘 안 바뀌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격을 꽤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제 건설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할인해줄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소비자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백화점 세일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잖아요. 일례로 이제 디올이라는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방 제조 원가가 8만 원인데 이제 백화점에서 팔 때는 뭐 380만 원에 판다, 이런 내용들도 대표적인 기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파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서민 안정주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사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빌라 가지고 이제 기망을 많이 했고 그걸로 이제 전세 사기 이득을 많이 취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꼬집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댓글로 이제 말로만 금매지 가격은 전혀 금매가 아니니까 안 팔리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이 되면 손해보고 파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을 누가 올려놨는지 그 사이에 많은 거품이 끼어 있지만, 최종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파는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입장이 안 돼봐서 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사실이죠.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중요한 건 손해를 안 보는 수준에서 금매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금매라는 거는 손해가 껴야 되는 건데 절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거. 아래 댓글들도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가격을 더 내려보세요, 살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가격을 더 내리면은 살 겁니다. 자, 다음 댓글, 이제 빈집 자체가 발작 버튼임. 왜냐면 지금 그 빈집에서 전월세로 사라고 하면 대부분 화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라고 하면 쌍욕함. 살만한 집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집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요 말이 정답이죠. 이게 빌라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빌라들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 살고 싶은, 교통도 너무 좋은, 아파트에 준하는 신축급 빌라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컨디션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살고 있고 매수 매도도 완료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죠. 빌라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면 매매는 신중히 해야 함, 건물 관리도 안 되고 가치 하락이 너무 빠름, 소규모 단지라 가격 방어도 어려움. 빌라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문제 생김, 실컷 살다가 세주면 됨. 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빌라가 이제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랑 서울에 있는 빌라 중에 어디가 황금성이 더 좋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서울 빌라가 그래도 환경성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빌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따라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더 크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워낙 많이 접하기 때문에 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대전제 자체가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 댓글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 반지하가 왜 3, 4억씩 하는 거임?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 같은 오래된 동네에 반지 한데 왜 빌라가 3, 4억씩 하느냐, 이런 것들은 주택의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잘못된 부동산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댓글에는 한강변이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망원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좀 핫한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의 겉모습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을 띄고 싫어하는 그런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무너뜨려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망원동 반지하가 4억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대한 대지권만 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지하 구매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건물에 총 8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가구가 반지하다. 근데 이 8가구가 뭐 대지권을 안분 비율로 그러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그 빌라의 3층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지하에 있는 분들이랑 또 다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이랑 나랑 권리가 똑같지?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분쟁이 생길 거고, 만약에 그 건물을 이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 투자를 한다면은 그 빌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대지권 그 땅값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지하라고 해도 싸게 공급될 수는 없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두려운 부분이 이거죠. 지금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인구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지역도 빈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다. 맨날 아파트 가격 오른다, 언론만 매수 부추기는 분위기 조정하는데 절대 안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위험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인구 급감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울 지역에 빈 아파트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거익선이라는 말 쓰잖아요. 혼자 살아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작은 아파트보다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만약에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뭐 서울 아파트에 공실이 날 정도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다? 지방에서 와서 다 채울 거예요. 만약에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서울 사람이라면 이런 갭 차이를 이해 못할 텐데, 저처럼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은 서울과 지방의 이 부동산 갭 차이가 얼만큼 많이 나는지 여실히 느끼거든요. 입장 바꿔서 말하자면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 빼고 나머지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되게 1차적으로 기득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수저라도 서울 흙수저랑 대구, 부산, 뭐 광주 흙수저랑 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말이죠. 지방만 가면 좋은 시축 아파트 살 텐데 그 돈으로 누가 빌라를 감? 여러분, 서울 살면은 지방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냥 지방에 있는 좋은 아파트 살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서울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저도 지금 빌라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에 좋은 신축 빌라가 이제 막 3억에서 막 5억 사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방에 좋은 주거가 없다라는 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동탄이나 이렇게 수도권으로서 계속 이제 GTX 광역철도망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강북은 빌라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다 못해 매물이 없는데 지금 나오는 지역은 어디일까?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뭐 빌라가 살 사람이 없다 뭐다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막상 구하려면 그 빌라도 없다는 거죠. 서울은 정말 집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다녀 보셔도 꽤 괜찮은 빌라조차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남아들죠. 이번에 나온 88 대책만 해도 수도권 내에 일단은 빌라 11만 개를 더 만들겠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치더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 20만 개가 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울 쪽 물량이 자꾸 생기면 결국에는 지방 소멸화가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장이야? 제가 요 사진 갖고 온 건 진짜 싼 거 맞냐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빌라 매수가 없는 건 어쨌든 그 빌라의 컨디션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제 의견인데요. 주택의 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의 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 가격의 대부분은 사실은 땅값이에요. 허름한 빌라가 비싼 게 아니라 이제 허름한 빌라가 위치한 그 서울 땅이 비싸다는 거죠. 도로 정비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공사비, 특히나 이제 인건비가 되게 많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골목으로 되어 있고 큰 차가 못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지를 쫙 깔아놓고 도로부터 까는 신도시 건설에 비해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서울과 다르게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신축 빌라의 경우 대지비보다 건축비가 조금 더 비중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조차 빌라로 취급해야 될 정도로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런 나인원 한남이나 에테르노 청담 같은 이런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수백억씩 하잖아요. 최근에 나인원 한남이 220억에 거래되기도 했죠. 물론 이런 한남동이나 청담동이라는 동네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 다른 빌라 밀집 지역에 비해서 뭐 수백 배씩 차이가 날 만큼 지가가 높진 않거든요. 결론은 주택의 관리, 그 다음에 교통, 그리고 집주인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교통 좋고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빌라는 없어서 못 팔죠. 결국 거래가 안 되는 빌라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빌라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빌라 특성상 갭투자 물건이 많아서 이 건물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월세 전환도 어려울 거고요.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될 정도의 컨디션인 곳도 있다라는 거죠. 슬럼화가 진행된 거죠. 심지어 규모도 작으니까 관리인 고용하기도 힘들고, 관리인 고용이 안 되니까 복도 정보 하나 바꾸기도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말하는 빌라는 아마 이렇게 슬럼화가 진행된 그런 빌라겠죠.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곳이야말로 정부가 이제 적극 매입해서 토지 임대부 아파트처럼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인원 한남처럼 이제 빌라를 단지화시키고 또 1층은 필로티 구조를 만들어서 1가구 1주차 형태도 만들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사고 싶은 빌라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빌라를 운영한다고 해요. 물론 그럴 거면 아파트를 짓지 뭐하러 빌라를 짓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빌라가 건축비도 저렴하고 공급도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는 해당 지역에 주차 타워를 건설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빌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만일에 정말 자본금이 많은 개인이 나타나서 이런 빌라를 통째로 매입해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간다면은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빌라 한 가구당 4억이라고 쳐도 우리가 8가구가 살고 있는 빌라를 매입하기만 해도 32억이 있어야 돼요. 32억 주고 매입해서 다시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비가 또 들어갈 건데, 이렇게 빌라 한 동에 40억 50억씩 투자하게 되면은 사실은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찾아보면은 분명히 대책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개인의 욕심들과 그런 관계들,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최대한 원가에 맞춰서 슬럼화된 지역 재건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국가와 국회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가 될 거고, 출산율은 지금 벌써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죠. 없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제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40이 넘었는데 솔직히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거든요.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이제 서울에 이제 주거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결혼도 출산도 지금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뭐냐, 여자친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잘 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는 어디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 살게 된다면은 여자친구가 일하기 편한 서울에 주거를 마련하자, 대충 이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 여자친구의 서울 일자리를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온다? 누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장 연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부러 지방에 내려가서 그 가격에 맞춰서 더 소박하게 살겠다, 그런 선택은 뭐 60대 70대 정도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저희처럼 40대면 여전히 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정부 매입 민간임대주택이라거나 아니면 이번에 88 대책에서 언급한 뭐 정부 매입 신축 빌라 11만원, 이런 것들 제가 당첨돼서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려면은 무조건 또 무주택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있는 제 아파트를 또 빨리 판매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해서라도 저는 빌라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강남권의 신축 빌라를 10평 후반대라도 구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 것이냐, 서울 강남에 지하철 한 번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10평대의 신축 빌라에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엔 저는 정부가 매입하고 공급하는 강남권 신축 빌라를 신혼부부 정책 대출까지 받을 수 있으면 빌라가 안 팔릴 리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런 신축 빌라를 신혼부부 정부 지원 대출로 들어갈 수 있다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안 팔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혼부부들한테, 사회초년생들한테 적절하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기반으로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매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